알아두면 도움되는 알짜 정보 뉴스, 신규철TV 소문의 진실, 이영민입니다. 요즘 김장철이죠? 일정 잡아놓은 분들 많으시고 이미 끝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째 건강은 좀 챙기면서 김장하셨는지요? 주부님들 대부분이 김장 후에는 허리와 어깨, 무릎이 쑤시는 김장 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김장 증후군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거운 절임 배추를 들 때 꼭 2명 이상이 함께 들어 올리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앉아서 물건을 몸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 천천히 하체 힘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 바닥에 둘러앉아 김장을 하게 되는데요. 관절 아프신 분들에겐 참 좋지 않은 자세죠. 가능하다면 식탁이나 테이블을 이용하고 의자에 앉아서 김장을 하면 좋습니다. 만약 바닥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허리를 펴고 앉고 의식적으로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습니다. 김장을 마친 후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거나 찜질을 해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김장을 마친 후 2주가 넘게 통증이 지속된다면 꼭 의료기관에 들려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장도 때를 놓치면 안 되지만 건강 또한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에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으면 세금을 환급받지만 기준 미달이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올해 연말정산 기분 좋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자신의 소득과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9개월분의 신용카드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지출해야 연말정산에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적극 활용하기. 지난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제 한도가 있으니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출산한 분들 잊지 말고 꼭 챙기시고요. 고액 기부금은 기부 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요. 이번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고액 기부금의 기준 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완화됐습니다. 큰맘 먹고 좋은 일 하신 분들 세금 공제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히 잘 따지셔서 골치 아픈 연말정산이 아닌 즐거운 연말정산이 되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가 11월 15일부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만약 독감에 걸리게 된다면 치료제를 써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먹는 약이 바로 타미플루죠. 그런데 이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타미플루를 복용할 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독감 초기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이내에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서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꼭 적어도 이틀간은 보호자가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의 경우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추락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어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독감이 걸렸다면 신속한 진단 후에 빠르게 약을 복용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0%에서 90%까지 예방 효과가 있는 독감 백신을 미리 접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패스트라는 질병 아십니까? 살갗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검은 죽음을 몰고 오는 병,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무서운 병이죠. 14세기 유럽에서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역사를 바꾼 질병이란 별명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이 무시무시한 흑사병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흑사병이 발생된 사례가 없고 유입 가능성도 낮다면서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섣부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최근까지 발병 보고가 있었던 북미나 중국 내륙을 여행할 때는 감염 매개체가 되는 쥐나 쥐벼룩 등의 접촉을 조심해야 하고 귀국 후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의심 증상은 바로 급작스런 발열, 오한, 두통 등이라고 하네요. 옛날과는 달리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겨울이 돼도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자주 찾아오는데요. 이 손님의 이름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오죽하면 한국의 겨울은 이제 3만4온이 아니라 4만3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겨났는데요.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가 미세먼지 국민행동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가 좋거나 보통인 날에는 하루 3번 30분 이상씩 실내 공기를 자연 환기하는 게 좋고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하루 3번 10분씩 자연 환기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실내 환기를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이 실내에 축적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바깥 공기가 나빠도 환기 안 한 실내의 공기가 더 나쁠 수 있다는 판단이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조금만 나빠도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노인이나 임산부, 기저질환자가 아닌 신체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는 초미세먼지 50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까지는 보건용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에 어쩔 수 없는 동반자가 되어버린 미세먼지, 현명하게 대처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지혜를 길러야겠습니다.